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기현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라이브 쇼핑입니다. 여러분 라이브 쇼핑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립 진짜 다양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 라이브 쇼핑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라이브 쇼핑이 뜨게 됐고 앞으로의 성장률은 더 높고 비전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를 대행해주는 중간에서 쇼호스트도 섭외를 해주고 스튜디오도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제품을 그냥 보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대본도 짜주고 이미지도 만들고 뭐 이런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처음 해봤는데 좀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스타, 유튜브, 쿠팡, 그립, 카카오 정말 많은 툴이 있죠. 그래서 어느 채널에 가서 내가 이 라이브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제일 이 라이브 커머스 선두주자가 어디냐라고 하면 처음엔 저는 그립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립이라는 커머스를 알게 된 이유도 인스타를 보다가 연예인분이 여기서 카레를 팔고 있고 참치를 팔고 하길래 저 앱이 도대체 뭐지 하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다운도 받아보고 입점도 해서 물건도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그립 이후로 네이버, 쿠팡, 카카오 이런 대형 이커머스들 대기업에서도 이 라이브 쇼핑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립이라는 입지가 이제 점점 좀 좁아지는 느낌이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유입이 많은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은 그 홈쇼핑의 채널을 옮겨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요즘에 홈쇼핑 시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점점 성장해서 거래액이 5단위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홈쇼핑은 점점 이게 떨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홈쇼핑은 일단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일반 기업에서 홈쇼핑을 진행하기란 일단 재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만큼. 그리고 방송사 비용도 굉장히 크고 웬만한 제품들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높다고 봐야죠. 이게 인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제품의 어떤 매력도 있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반면에 라이브 커머스는 그냥 핸드폰 하나로 내가 그냥 틀어가지고 주저리 막 설명하는 거예요. 물건이 팔리든 말든. 그래서 크게 부담도 없고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그냥 키기만 하면 되니까 장소만 있으면 되고 간단한 마이크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이브 커머스를 판매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홈쇼핑 시장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가 도대체 언제부터 뜨게 됐냐? 제가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2016년도에 중국에서 신산업이라고 해서 왕홍 라이브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왕홍이라는 게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모바일로 라이브 쇼핑을 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러한 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고 특히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지를 못하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사람하고 거래하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가 혹은 쇼호스트가 직접 나와서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채팅으로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는 약간 인간미가 있는, 인간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진짜 내가 매장에서 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판매 점원이 있고 나는 거기를 구경 간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이지만 매장 가서 산 느낌이 나게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최근 기사를 보면 아직도 이 왕홍이라는 사람들이 시장 진출에서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쇼핑 현장에서 사진 하나 찍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조명도 많고 프롬포터, 그다음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상품에 맞는 컨셉에 맞는 소품들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라이브 쇼핑이라는 건 그냥 홈쇼핑처럼 이렇게 겉으로 막 번지르르 하고 준비가 되게 잘 돼 있고 전문성을 띠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라이브 쇼핑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진입 장벽을 우리가 좀 낮추고 시장 경쟁을 해서 좀 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라이브 쇼핑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홈쇼핑처럼 그냥 예쁘고 멋있는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잘 훈련받은 그런 쇼호스트 아카데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전달력, 무엇을 강조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화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적인 정형화된 공장에서 상품 찍듯이 다 똑같은 모습이어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 쇼핑 대행을 한번 해보고 느낀 점은 약간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버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사람이지, 약간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저는 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결과가 어땠냐면 저희가 총 4가지의 상품을 진행을 했는데, 이 대행사에서는 미리 광고 세팅을 해놔요. 당일에 이런 라이브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람 신청을 눌러라. 되게 모수를 많이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 스토어를 찜하기를 누르신 분들, 소식 알람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마케팅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해서 리빙 부문에서 1등을 저희가 했는데, 그 당시에 시청수가 66,000 뷰가 있고 12,27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뷰의 수에 비해서 그렇게 판매가 잘 되지 않았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한번 구경으로 온 사람들, 제 생각에는 좀 허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인플루언서도 이렇게 보면은 팔로워 수가 뭐 예를 들어 10만이다. 근데 그 10만 중에서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순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실 몇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차근차근 그 숫자를 올려가야 되는데 겉으로 굉장히 숫자를 부풀리는 매출 뻥튀기를 하든 팔로워를 뻥튀기를 하든 편법 같은 게 있어서 사실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두 순정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6,400뷰에도 분명히 이러한 허수가 많았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시청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10명이 들어와도 1명이 구매하는 게 좋은 거지, 100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1개를 사면 그거는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환율이라는 거는 시청자 수 대비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성격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판매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게 라이브가 끝나면 숏 클립이라 그래서 그 진행한 상품들 밑에 이렇게 라이브 숏 클립이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쇼핑을 하다가 좀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을까 하다가 내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라이브 쇼핑 클립을 이렇게 그냥 쇼츠나 릴스 보듯이 이렇게 넘겨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쌓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단타성 판매가 아니라 오래 좀 남아서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예를 들면 저희가 시계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치를 하고 배터리는 어떻게 갈아 끼우고 얼마나 가는지, 이런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면 고객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기획하고 그 회사의 대표, 창업자, 이분들이 이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근데 쇼호스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상품을 중간에서 그냥 대본대로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만큼 열정적이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줄지 이런 고민들을 쇼호스트들은 여러분들만큼 깊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쇼호스트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옆에서 여러분들이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대표가 됐든 직접 같이 함께 출연해서 라이브를 주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처음부터 대행사를 쓰지 마시고 꾸준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도 대행사 맡기기 전에 한 2~3번 정도는 제가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근데 어렵지 않고, 대신에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보긴 했지만 꾸준히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쇼클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행사를 끼고 한 건데, 다음에는 제가 끝나고 대행사에다가 피드백을 줬어요. 이게 너무 프로적인 느낌이 나서 다음엔 내가 직접 출연을 해서 그 쇼호스트하고 직접 Q&A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정보성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다. 그리고 배경이 너무 밝아서 좀 어두운 곳에서 하고 싶다. 조명을 좀 낮춰달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2회차 방송에서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방향의 라이브 커머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쇼핑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라이브 쇼핑은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라이브 쇼핑은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이고 정형화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 콘텐츠도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